이런 활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시간이 흐른 다음에 1917년 큰일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엄청난 대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계속 연전연패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서 국가의 사정이 아주 어려워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결국 참지 못하고 공기를 일으켰거든요. 공기의 결과 러시아의 황제가 물러나고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요. 당시 러시아 사람들의 가장 큰 요구 조건이 뭐냐면 전쟁을 끝내달라였거든요. 근데 임시정부가 전쟁을 제때 못 끝내면서 임시정부마저도 이제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그러니까 레닌과 스탈린이 활동하는 이 볼시비키 당을 중심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곧바로 중단하고 노동자 정부를 세워서 계급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건설한다.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10월 혁명. 그래서 볼시비키의 그 지지 세력이 주요 거점들,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국, 군부대 이런 거점들을 점령을 했고 볼시비키 당이 러시아 전체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에 따른 그 호칭이 다 있는데요. 이 호칭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따바리시, 동지, 동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귀연 동무, 지원 동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지주와 귀족의 토지, 그러니까 소유였던 토지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공장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진이 노동자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죠. 농민과 노동자는 환영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가 훨씬 많겠죠. 그렇죠. 예.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 되게 좀 중요하게 가르칠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때 거의 나날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뭐 어떤 날에 몇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완전 세세하게. 완전 자세하게 매우 상세하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혁명의 중심이 됐던 볼시비키 당은 혁명 이후에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면서 직장별로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소비에트입니다. 소련.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의회가 있는데요. 이 의회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레닌이었고요. 이 레닌에게 충성심을 보였던 스탈린이 어떤 그 요직을 맡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이장님 같은 거 아닌가요? 농민들의 이장인데 그 기록하는 사람? 훨씬 더 큰 조직입니다. 뭐 예. 국정원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답을 드릴 텐데요. 러시아는 수백 개 민족이 살기 때문에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부서를 설치하고 그것이 바로 민족문제인민위원회 의장입니다. 민족문제인민위원회 의장입니다. 아유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아쉽지도 않아요. 5시간 걸려도 못 맞춰요. 다시 어렵다. 그리고 스탈린이 그 안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스탈린이 전쟁터로 나간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후에 러시아 전체가 이 볼셰비키 혁명 정부를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지원 씨가 말했듯이 뺏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혁명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전제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귀족과 군부, 장군들이요. 그리고 공장을 뺏긴 자본가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볼셰비키 정권에 맞서 싸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난 지 8달 만에 볼셰비키 군대인 붉은 군대하고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반혁명 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던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의 자본주의 열강들이 군대를 러시아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그 반대하는 세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이 러시아 남부에 이 전략 요충지가 있어요. 짜리찐이라는 곳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이 짜리찐이 아주 중요한 곳인데 반혁명군에게 점령될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때 스탈린은 당의 사명을 받습니다. 짜리찐으로 가서 그곳을 지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고요. 스탈린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이 짜리찐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쪽에서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다시 일깨워서 반혁명 세력의 공격을 막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짜리찐이란 도시가 스탈린이 그걸 방어하면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1925년에 도시 이름을 짜리찐에서 스탈린그라드로 바꿔요. 아, 또 자기 이름 땄구나. 예. 근데 이 짜리찐이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도시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니까 꼭 이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짜리찐. 짜리찐. 예. 그러니까 이 활동에서 그 스탈린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탈린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까요? 아, 손으로 가리키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멀리. 예. 그 코스염을 기른 젊은 스탈린이 이제 지시를 하면서 그 지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탈린이 이 반혁명군과의 전투에서 짜리찐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것을 지켜내면서 마침내 레닌에게 완벽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명성이 대중에게도 전해져 가지고 이후 그 볼셰비키 당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긴 이름이 나오는데 러시아 공산당 조직국의 서기장에 오르게 됩니다. 서기장? 예. 서기장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면요, 사무총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자리인데요. 이 스탈린이 여기에 올랐을 때 그 조직국의 최고 이제 그 책임자였기 때문에 핵심을 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모든 업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사 이동에 필요한 자리를 미리 알고서 여기저기에 입김을 넣으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꽂아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서기장이 그렇게 높은 직위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직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닌이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레닌이 탑이었고 그 나중에 이제 레닌이 죽고 나서 이 서기장이라는 직책이 제일 탑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됐었어요.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탑 권력자까지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권력을 쌓으면서 승승장구하고 밑바닥에서 상층부까지 이동하는 어떤 스탈린을 보면서 레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제거해야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떤 상황과 연관이 되는데요. 1922년 5월에 레닌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쓰러지게 됩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돼서 제대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장에서 몸을 요양하면서 측근들을 통해서만 이제 업무 지시를 간접적으로 하게 됐는데 레닌이 쓰러져서 생긴 정치적 공백을 틈타서 스탈린이 드디어 이제 야망을 드러내게 되죠. 그동안 이제 서기장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직접 뽑은 관리들이 전국에 10,000명이나 됩니다. 10,000명이나 됩니다. 예. 러시아가 워낙 큰 나라기도 하니까 이 고위공직자가 많은데 그 핵심적인 자리에 자기의 신복들을 심었던 것이죠. 신복이 10,000명이나 되는 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와. 그래서 레닌이 후배들 그리고 부하들이 이제는 스탈린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 9월에 레닌의 건강이 약간 좋아졌는데요. 다시 해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죠. 하지만 같은 해 12월 16일에 두 번째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작을 일으키면서 레닌이 자기가 더 이상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언장을 써놓습니다. 미리. 근데 그 유언장에 그러니까 스탈린에 대한 경계가 드러나 있어요. 서기장이 된 스탈린 동지가 무제한의 권력을 거머쥐었는데 나는 그가 그 권력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스탈린은 너무 거칠며 이런 흠은 서기장 자리에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동지들에게 스탈린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도를 찾아보라고 제안합니다. 레닌의 유언장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래 보이기로 했네요. 쫓아내려고 하네요. 예. 내려오라고.